4. 소세지의 제조. 이거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오늘 오타가 좀 있어요. 미안합니다. 달걀의 제조도 5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식육 가공품 중에서 소세지, 햄, 베이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세 가지 모두 식육 가공품에 해당하고 식육을 염지를 해서 그것을 훈연하고 가열 처리한다는 큰 제조 공정을 보면 비슷해요.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소세지는 그 충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긴 케이징 안에 혼합한 고기 반죽을 충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런 긴 모양을 만들게 되죠. 혹은 뭐 짧은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등등 이러한 모양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소시지고요. 즉, 이 케이징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이 케이징은 동물의 창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천연 케이징이라고 하고요. 콜라겐 같은 것을 이용한 인공 케이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햄 같은 경우에는 케이징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케이징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 부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에 뭐 숙성, 건조한 것이 바로 이 햄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삼겹살, 즉 돼지의 그 복부에 있는 고기 혹은 뭐 등심, 어깨 부위 이런 특정 부위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모양을 항상 하고 있죠, 베이컨은. 그래서 그런 특정 부위 혹은 돼지의 복부육을 사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형을 하고 그리고 염지하고 훈연, 가열 처리를 한 것이 바로 베이컨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세지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세 가지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안 적었으니까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햄의 제조 공정을 얘기를 할 때 아질산 나트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색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 이런 것들이 가공 중에서 붉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붉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발색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착색이 된다기보다는 식품에 함유된 자연 색소랑 이 아질산 나트륨이 결합을 해서 식품 원래의 색깔을 안정화시켜서 선명한 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의 역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허가된 발색제 같은 경우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나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적어드릴게요.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등이 있는데요. 이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조림에 사용이 되면은 통조림에서 증식하는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식중독균이 있어요. 이 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또 지방의 산패를 억제해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질산 나트륨은 식품 첨가물이죠. 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식육에 있는 육류 중에 아민, 색깔이 너무 연하네요. 진하게
아민. 이 아민과 결합을 하면은 니트로자민이라는 이 발암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이래서 이게 안 좋은 거죠. 이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그 햄, 뭐 소세지, 뭐 베이컨 이런 류를 살 때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색깔이 조금 연하더라도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는 무첨가된 그런 식욕가공품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 아질산 나트륨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세지류의 정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류는 고기와 고기 부산물을 주재료로 하여서, 즉 식육을 재료로 하여서 염지하였거나 혹은 염지하지 않고 분쇄해서 잘게 갈아낸 것, 또는 식육에 다른 식품 혹은 다른 첨가물을 첨가하여서 훈연 그리고 가열 처리한 것, 그렇게 하여서 저온에서 발효시켜서 숙성 또는 건조 처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트에 가면 여러분 햄이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있고 굉장히 좀 고가의 햄도 있어요. 여러분 뒤집어서 영양 표시 혹은 식품 표시 사항을 보면은, 영양 표시가 아니라 식품 표시 사항을 보면은 원재료의 함량이 있죠. 보면은 좀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가 많이 섞여 있고요. 돼지고기로만 만든 게 아니라 닭고기가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국내산이 아닌 뭐 외국산을 사용하는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조금 값이 비싼 그러한 햄이나 소세지를 보면은 돼지고기 함량이 훨씬 높거나 돼지고기로만 만든 그러한 제품이고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 제품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마트 가면은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소세지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세지의 종류는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세지, 발효 소세지, 혼합 소세지입니다. 소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식육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숙성, 건조시킨 것 혹은 훈연, 가열 처리를 한 것을 말한 거고요. 발효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훈연이나 가열 처리를 하지 않고 발효시켜서 숙성, 건조 처리한 것을 말하고요. 혼합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염지를 해도 되고 염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한 식육에 대해서, 즉 염지하거나 염지하지 않은 식육에 분쇄하거나 잘게 갈아서 이것을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해서 숙성, 건조시키고 훈연, 가열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소세지의 제조 공정은 첫 번째, 원료육 선별 단계부터 일어나는데요. 원료육 선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선하고 품질이 양호한 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신선하고 품질이 양호한 원료육을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좀 먹기에 힘든 인대, 연골, 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료육을 선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염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염지 같은 경우에는 소금, 질산칼륨, 아질산 나트륨, 질산칼륨, 아질산 나트륨 모두 발색제였죠. 혹은 설탕,
보존제 등을 혼합한 용액에 3일에서 5일간 침지시킨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색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수성과 결착성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염지를 한 식육을 세절하는 공정을 거치는데요. 세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른다는 거죠. 갈거나 자른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세절 과정에서는 온도가 9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화 과정입니다. 이 세절된 원료에다가 향신료나 조미료 같은 것을 혼합하는 것을 이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소금, 아질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을 첨가합니다. 이 유화 과정을 통해서 고기의 점도가 점점 높아지고요. 그래서 점점 반죽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유화 과정입니다. 소세지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차이점이 충전 과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충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케이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렇게 빼서 케이싱을 이용하는데요. 케이싱은 아까 말했다시피 천연 케이싱, 동물의 창자로 만드는 천연 케이싱이 있고요. 그리고 콜라겐 등을 이용한 인공 케이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 소세지라고 해야 되나? 순대가 이 충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창자에다가 돼지의 창자에다가 당면, 피, 그 다음에 각종 야채 등을 섞어서 넣어서 만든 것이 순대죠. 그리고 케이싱에 충전된 소세지를 훈연을 시키고 그리고 가열을 시키는 공정이 바로 다음 공정인데요. 훈연시킨 과정을 통해서 연기가 고기 내부로 침투를 하면서 독특한 풍미를 내게 됩니다. 훈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기를 쭉 매달아 두고요. 고기라고 치고 이 밑에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기로 연기들이 스며가게 되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가열을 거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열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대장균군이나 식중독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각 과정은 차가운 물을 사용해서 이용하는데요. 중심부의 온도가 즉 만들어진 제품의 중심부의 온도가 25도에서 30도가 될 때까지 냉각을 시키고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은 마지막으로 포장을 하고 표시 기준을 표시를 하고 냉장실에 보관하여 유통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소세지의 제조 공정입니다.